네, 나이스 6기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열심히 또 득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번 나이스 6기에서 나이스의 뜻은 여러분 나의 꿈을 이루는 스피치라는 뜻이에요. 자, 나이스 5기까지 진행이 됐고 5기에서 6기 사이에 잠깐 휴식이 있었죠. 그리고 6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스피치를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면서 든 생각이 우리 인친 여러분들, 거의 인스타로 맺어진 친구분들이시니까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니즈들이 뭐냐면 다 이제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 결국 인스타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럼 SNS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아, 뭔가 숏폼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구나. 요즘에 숏폼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의 컨텐츠를 1분, 뭐 30초, 뭐 이렇게 짧게 줄여서 임팩트 있게 말하는 게 요즘에 그런 스피치의 좀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잘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그 시간에 맞게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가장 고급 기술이고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그쵸?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임팩트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짧게 얘기할까? 자, 그게 고수의 비결이에요.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임팩트 있게 굳이 내가 저는 뭐 퍼스널 브랜딩에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스피치 하는 거 좋아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신청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뭔가 내가 하루하루 뭔가 성장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챌린지 형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지라 하면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지 또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반응도 있을 수 있도록 스피치가 더 이상 숙제 같지 않고 숙제 같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왠지 숙제 같은 느낌, 밀려서 떠밀려서 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피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자, 그럼 6기. 자,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믿고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 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열심히 코칭해 드리겠고요. 저를 다시 한번 소개시키자면 저는 하늘을 사랑하다가 말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SBS 기상캐스터로 10년간 일해왔고요. 지금은 스피치 아카데미 라일 대표로 저희 학원은 서울 목동에 위치해 있어요. 스피치 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또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한 빨간머리 N이라고 제가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시도를 했죠. 클래스 101, 뭐 유튜브, 지금 스피치 라이 TV 하고 있고, 틱톡, 인스타. 그리고 벌려놓은 건 다 벌려놓긴 해서 이 프렌즈도 하고 있고 1년간 했네요. 그리고 대인 면접이 쉬워지는 스피치 공식이라는 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조금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피치를 공식화시켜서 조금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또 프레이지아에 비유했던 거 예전에 나이스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을 비유하는 사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빨간머리 애니입니다. 또 뭐 프리지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지아는 왜 프리지아라고 했냐면 프리지아의 뜻이 뭐냐면요. 응원한다는 의미, 당신의 앞날을 응원한다는 의미,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잘 모르셨죠? 그래서 저는 스피치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제일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스피치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줄 도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또 그런 것을 돕는 스피치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저를 프리지아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사물에 비유를 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임팩트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그 영상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소품을 활용해라. 뭔가 자신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스피치 전문의 컨셉도 만든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캐릭터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너무 색깔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해서 저를 브랜딩하는 과정 속에 있고요. 제가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퍼스널 브랜딩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어서 이 챌린지를 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이런 열정 에너지를 서로 받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브랜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브랜드. 자, 뭐 무슨 브랜드 좋아해요? 좋아하는 브랜드 있지 않아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브랜드 하면 뭐, 난 명품, 나는 샤넬이 좋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하나씩.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 난 그 옷만 입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브랜드의 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가격이 착해서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브랜드가 좋은 이유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브랜드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 브랜드란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시장의 다른 상품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명칭과 기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면 개인의 전문성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치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러면 나를 어떻게 브랜딩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자 오신 거죠. 저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차별화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SBS 기상캐스터가 된 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굉장히 스펙으로서는 열등했어요. 현직 기상캐스터도 있었고 방송 경력 막 굉장히 빵빵한 분들도 있었고 스카이 출신도 있었고 저는 그냥 대학교 4학년이었고 그냥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학생이었어요. 대학생. 자, 뭐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필할 수 있었던 건 열정과 가능성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열정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지? 자, 일단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차 서류를 합격해야지만 어때요?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뭐 방송인의 꿈을 갖게 된 계기를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는, 새싹이 돋아나는 거에 비유를 했고요. 그다음 여름은 뭐 소나기, 태풍, 시련의 계절이라고 해서 제 인생에 방송인에 도전하면서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썼고요. 그다음 가을은 결실의 계절. 그다음 겨울은 어떤 계절이에요? 새롭게 꽃필 봄날을 기다리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계절에 비유해서 굉장히 참신하죠. 이렇게 뭔가 에세이 형식으로 써 내려갔었고요. 그래서 1차 합격할 수 있었고 2차에서는 이제 면접을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열정과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드보드지에다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가 대전 출신이라서 대전에다가 제 사진을 떡하니 붙이고 서울에다 SBS 로고를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들고 최윤조이라는 태풍이 SBS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SBS를 빠르게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특징은 강한 추진력입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들고 왔어. 막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 별로 스펙은 없는데. 어때요? 어? 어. 얘기하셔도 돼요? 왜 얘기 안 해?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뽑아줄 것 그래요. 같아요. 그 당시에 합격시켜줄 것 여러분들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을 원했냐면 요즘에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뽑혀요. 왜냐하면 기상캐스터 경력자들을 뽑거든요. 지금은. 근데 제가 된 당시에 2005년도에 제가 됐는데 그때는 그런 뭐 경력보다는 풋풋한 신입을 원했던 거야. 풋풋한 사람, 뭔가 신선한 사람, 방송 안 해봤던 사람, 때묻지 않은 사람. 그게 저였던 거죠. 그래서 운때도 좋았고, 그리고 이러한 준비한 노력들을 굉장히 가상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저의 이미지가 됐던 거죠. 뭔가 성실히 잘할 것 같고, 뭔가 열정 있어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저는 기상캐스터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브랜드화하라는 건 뭐냐면 캐릭터화 시키려면 여러분 자신 하면 떠오를 만한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나랑 비슷한 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있죠,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리시면 차별화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스피치로서 도와드리고자 이 챌린지를 열게 된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재석, 그죠? 이분의 쌓아 올린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광고주들이 선호를 하죠. 가만히 있어도 엄청 많은 광고를 찍습니다. 러브콜을 받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일반인이 된 사례. 연예인들만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자, 누구세요? 이분? 아세요? 그렇죠. 요즘에 떠오르는 역행자의 자청. 저는 이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클래스 101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클래스 101 강의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베스트 강의로 이분의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가 굉장히 비싸요. 클래스 101에서 거의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50만 원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벌었어요. 막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 대단한 분이다. 뭐가 다를까? 근데 역행자라는 책을 또 출판하시고 또 유튜브도 보게 됐고 이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죠. 뭐였어요? 글쓰기. 책 책 읽기. 많이 읽기. 그렇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하루에 8시간 자고도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저는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어요. 스피치. 스피치.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시죠? 박세니 씨. 이분도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그죠? 책 내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멘탈 관리에 관한 또 전문가시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분께 그런 노하우를 배우러.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셔야겠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의 요소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추렸어요. 캐릭터. 네, 첫 번째 캐릭터 설정. 두 번째 나의 가치관이 뭘까? 그 가치관을 어디에 담아요? 스토리에 담아요. 그리고 고객들과 뭐 해야 돼요? 네, 소통해야 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먼저 설정, 컨셉을 잡아라. 그게 캐릭터 설정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얘기를 해볼게요.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가장 트렌드가 빠른 거는 SNS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SNS? 다 아시니까 SNS 여러분들. 그리고 SNS에서도 요즘 뭐예요? 인스타에는 릴스, 유튜브에는 쇼츠, 그 다음에 틱톡. 이렇게 짧은 컨텐츠들이 대세다라는 거에 동의하실 거예요. 쇼폼이 여러분들 일단은 만들기가 쉬워요. 짧으니까. 부담이 덜하고요. 바이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많이 노출이 되면 어때요? 우리도 광고도 자주 보면 어때? 친근한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다. 꾸준하네, 성실하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뭐 인스타 피드 하나 올리기도 뭐 올릴까 굉장히 고민되고 어렵고 막 그렇죠. 조금 스피치를 통해서 그러한 문턱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틱톡에서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이라는 컨텐츠가 4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수치를 보고 40만이 봤단 말이야. 자, 여기에 라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40만의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한 번쯤은 그래도. 자, 저는요, 컨텐츠를 처음에 면접으로 잡은 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스피치에 관한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조금 절실했나 봐. 20, 30대가 주로 많이 보잖아요. 컨텐츠 소비를 하는 MZ세대들에게는 면접에 있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면접 컨텐츠가 되게 잘 됐어요. 면접 요게 40만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쇼폼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유튜브 쇼츠거든요, 여러분들. 조회수가 한 번 터지더니 빵빵빵빵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2,000회, 3,000회, 2,000회, 뭐 이건 1만 회까지 찍었죠.
제가 아시다시피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죽었다가 이제 살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죽어 있다가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1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이 7만이에요, 7만. 구독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그쵸? 이거는 이제 쇼츠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쇼폼으로 얼마든지 나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쇼츠를 거의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올려야지 알고리즘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인정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추천에 떠야지만 이렇게 검색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조회수도 나오고. 그래서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쇼폼으로 퍼스널 브랜딩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제가 아까 유튜브 영상에 이 사례로 든 분들이세요. 컨설팅은 나래라는 분인데 이분은 거의 메인 콘텐츠가 없고 쇼폼이에요, 거의 다. 근데 쇼폼으로 7만을 모았어요. 쇼폼으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분도 어떤 컨셉으로 했냐면 자, 이따가 보겠지만 일단 빨간색이 퍼스널 컬러예요. 그리고 면접관의 입장이 되었다가 그리고 면접자의 입장이 약간 연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이것도 약간 캐릭터 설정인 거죠. 캐릭터 설정.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를 정해라.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어라. 자, 이분도 캐릭터 설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이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잠옷을 입었어요. 그죠? 뭔가 레이스 달린 좀 야시시한 옷을 입었는데 이분 컨셉이 뭐냐면 이분의 약간 다락방, 다락방에 가서 밤 늦은 시간에 친구랑 뭔가 수다 떠는 느낌 있죠. 파자마 파티할 때 막 이렇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 그런 감성을 자극을 하더라고요. 약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눠줘요. 그리고 약간 이런 화이트 앤 블랙 이런 잠옷 컨셉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분 동안. 이따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보고 그럼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편집을 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길래 저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잘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화면? 사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 이 질문은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질문을 새롭게 답변하거나 비유하는 형태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워딩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친구들의 고민 상담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고 또 힘들다고 할 때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도 주변 동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너 합격할 수 있어. 합격하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 읽은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작가 괴테 그분의 그래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책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것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종이에 잉크일 뿐인데 왜 이 사람의 글은 항상 엄청난 설득력을 가진 거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들려드린 그 문장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모든 글과 더불어 말에는 내 진정성을 담아야 타인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구나. 배고픈데? 어제 뭐 했어? 배고픈데? 너 나랑 대화하기 싫냐? 잠시해? 안 돼. 왜 자꾸 오해를 하지? 제 대화에 무슨 문제 있나요? 나이쌤! 친구가 묻는 말에 간답형으로 짧게 대답하면 관심이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감삼질 법칙을 기억하세요. 감정이 나오세요. 3, 세 문장으로 답하세요. 7, 질문으로 끝나세요. 그러면 감삼질 법칙에 적용해볼까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이마트에 쇼핑하러 갔다 왔어요. 밀키트 부대찌개를 샀는데 싸고 맛있더라고요. 쉽고 간편해서 식사 준비 부담도 덜하고. 밀키트 자주 사드세요? 감정, 세 문장, 질문, 감삼질 법칙으로 소통해보세요. 관계가 바뀔 거예요.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뽑아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뻔한 식상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QH 법칙을 활용하세요. Q, 큐테이션. 인용과 H, 포부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인용을 활용할 때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식상한 명언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명언을 활용하셔야 메시지에 임팩트가 생기고요. 포부를 얘기할 때는 진로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담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21세기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죠? 맡은 끝이 하루 입은 스피치 코칭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마지막 1, 2, 3,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지금 이게 텀이 조금 안 맞았죠, 이게. 여러분 어때요, 볼 때? 저는 볼 때 이게 달랐는데, 그죠? 잠깐만요. 공유를 하면서 좀 시간 차이가 생겨서 그랬나 봐요. 자, 일단은 보셨을 텐데 한번 쭉 보세요. 내용도 듣고. 자, 한번 들었을 때 뭐 느낀 점 한번 얘기해 주실 분. 내용 전달이 음. 쉽게 들어와요. 맞아요. 일단 쉽게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또 느낀 점. 뭐 채팅창에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느끼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짧은 시간에 짧고, 요약된 거. 짧게. 꼬투리님? 네, 짧고 임팩트 있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어. 것처럼 감삼칠 법칙 그런 거를 정확하게 딱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전달이 돼서 기억에 딱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딱 한 가지에 딱 집중하는 감삼질 딱 명확하게. 그리고 이 법칙은 어디에도 없어. 내가 만든 거니까. 그쵸? 감정, 질문, 세 문장. 그러니까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자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편해. 하지만 난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알기 쉽게 눈높이로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 대화가 어려운 사람들, 나는 그냥 대화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대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좀 알려주면 좋을까? 그거를 연구해서 나온 게 감삼질이었어요. 왜냐면 스피치학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대화를 너무 짧게 해요. 저 지금 주말에 뭐해? 별거 없는데?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어? 없는데요. 하고 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세 문장 이상으로 답해 줄래요? 그리고 감정을 넣어주세요. 그거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시키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서라도 말을 할 수 있게끔 시켰던 거거든요. 결국 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계속 내가 좋아해오고 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법칙화시켜서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쵸? 사람들은 빨리 알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거. 솔직히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말하지? 이런 고민이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QH 법칙을 활용하세요 라고 딱 얘기를 했죠. 그것도 저만의 경험을 담아서 많은 면접 코칭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한 답변들을 많이 해. 그쵸? 그리고 마지막인데 길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짧게 어떻게 알리겠어요? 그냥 사명감을 강조할 때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훈훈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사명감을 넣은 포부를 담아라. 이렇게 제가 이 법칙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레띠나 뭐 면접 컨설팅은 나래 이쪽도 보면 굉장히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임팩트 있게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나래님은 좀 재밌게 가죠. 합격하자 막 이렇게도 하고 이런 답변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안경도 쓰고 선글라스를 썼던 게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또 이게 잘 되니까 클래스 101의 면접 클래스를 또 열었더라고요. 또 뭐 책도 내시고 뭐 하시겠죠? 이렇게 뭔가 기회가 많이 온다는 거죠. 잘 되면. 자, 자신만의 컨셉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대본을 적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연습하시라고. 대본을 어떻게 하시겠냐면 이거를
잘 모르겠다. 아직 스피치에 감 못 잡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를 영상 보고 이거 보고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쉐도잉으로. 자, 면접에서 이렇게 답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소리만 녹음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오디오 크리에이터만 할 건데 그래도 스피치 연습할 때는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손을 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똑같이 따라해 그냥.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질문은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새롭게 답변하거나 비유하는 형태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워딩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스피치에는 짧기 때문에 핵심이 앞에 딱 나오는 게 좋아요. 그죠? 핵심을 먼저 딱 짚어줘야 돼. 면접에서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직관적인 워딩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뭐라고 했냐면 이 날에는 저는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제가 친구들의 고민 상담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고 힘들다고 할 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코칭할 때 솔직히 1분에 조금 비유를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면접 답변할 때.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편안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조금 더 임팩트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솔직히 답변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은 이런 스타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을 보면 자 일단은 면접관이 나와서 질문하죠. 면접관이 나와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예시, 그러니까 불합격 예시, 합격 예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죠 일단은 보는. 자, 그 다음에 자, 레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 읽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작가 괴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 찍은 거를 여러 번 중간을 잘랐어. 잘라서 확대해서 다시 자막을 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그죠? 그분들의 글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책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예시를 보여주는 건, 자, 여러분들 인상 깊었던 문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나의 문구.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 뭐를 빌려올 수 있어? 누가 그랬습니다. 라고 빌려와서 권위를 활용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람들의 신뢰감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큐레이션 해주라는 거예요. 정보를 뭐예요? 내 걸로 조금 해석을 해서 경험도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도 밀려오고 내가 했으니까. 나는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줄의 문장도 체험한 것 그대로 쓰지 않았다. 이런 인용을 활용했고요. 종이에 잉크일 뿐인데 왜 항상 이 사람의 글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진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깨달은 게 뭐예요? 따옴표를 살려서 얘기하면 어때요? 따옴표를 살리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스피치 여러분들. 모든 글과 더불어 말에는 내 진정성을 담아야 엄청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구나. 따옴표. 따옴표를 살려서 얘기하신다면 재미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삼질 법칙 만든 걸 원고로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약간 연기가 있어요. 주말에 뭐해? 특별한 계획 없는데. 어제 뭐 했어? 별거 없는데? 너 나랑 대화하기 싫어? 나 무시해? 이게 연기예요. 여기까지. 왜 자꾸 오해하지? 대화에 무슨 문제 있나요? 라일쌤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묻는 말에 짧은 걸로 답하면요. 관심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감삼질 법칙 활용하세요. 감정 넣고요. 3문장 이상으로 말하고요. 끝에는 질문으로 끝내세요. 그럼 감삼질 법칙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그냥 감삼질 법칙만 얘기하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를 담은 예시 하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살린 거.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이마트에 쇼핑하러 갔다 왔고요. 밀키트 부대찌개를 샀는데 싸고 맛있더라고요. 쉽고 간편해서 식사 준비 부담도 덜하고요. 밀키트 자주 사드세요. 이렇게 대화체를 만든 거예요. 예시로. 이렇게 감정 세 문장 질문 감삼질 법칙으로 소통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닝, 바디, 클로징 이게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오프닝은 호기심 유도하면서 내가 어떤 걸 얘기하겠다. 결론 딱 던져주고 중간에는 뭐 해요? 중간에는 예시 하나 들어주고 결론에 다시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게 1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자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를 제일 많이 고민했다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들의 불편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 뽑아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노멀이야, 노멀.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뻔한 답변하면 안 되겠죠. 뭐예요? 공감한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이때는 QH 법칙을 활용하세요. 큐테이션, 인용, H 허프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21세기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고 새롭게 배울 수 없는 사람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명언을 딱 활용했어요. 저는 배운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고 강렬하죠. 아까 QH 법칙에 녹여서 예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한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잘 안 잡히면 이 예시를 참고하시라고 혹은 이 예시로 스피치 연습을 하시라고. 그런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말이 천천히 하면 결코 1분 이내에 다 담을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들어요. 일단은 지루해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빨리 얘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2배속 감으세요. 근데 가능한 한 조금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네, 뽑아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쪼가 아니라 연기, 따옴표가 들어가면 약간의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뽑아주신다면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o, no. 이런 뻔한 식상한 답변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목소리의 높낮이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지? 하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1분 안 하고 30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레띠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또 캐릭터가 있죠. 빠르지 않아요. 감성적인 컨텐츠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여유 있게 가면서도 임팩트 있게 가는 방법도 있긴 해요. 뭐 꼭 빨리 얘기하진 않아도. 그런데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은 조금 빨리 얘기하시는 게 좋고 좀 감성적인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은 천천히 가면서도 더 임팩트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앙송은 빨리 할 순 없잖아. 그죠? 천천히 가야 되는 거고 클로드님 같은 경우에도 감성 컨텐츠를 하시니까 조금 더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컨텐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나이스 6기에 대한 운영 방식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뒤에 받을게요. 퍼스널 브랜드 쇼폼 1분 스피치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월요일 날 유튜브를 업로드를 할 거고요. 시간은 제가 8시 정도 할게요. 8시 업로드 시간 8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를 제가 짰어요. 5개 조를 짰고 5분으로 했어요. 25분을 제가 애초에 처음에 설정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처음 하는 건데 너무 많으면 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딱 적당한 인원을 25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해봤고요. 매주 금요일은 수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7일, 14일, 21일, 28일이에요. 그런데 이 스피치 연습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듯 싶어서 조별로 제가 조장을 뽑아서 자율 활동에 한 번은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별로 이거는 조장님의 조장 조끼리 의논을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스피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자유롭게, 요일 시간 자유롭게. 그거는 맞추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5분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럼 주제는 말씀드리면, 1주차 10월 7일에는요, 나의 스피치 컨셉을 정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스피치 컨셉이라 하면 소품도 준비할 수 있겠죠. 캐릭터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소개 하는 거.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회의실 가서 연습하시고 와서,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발표에서 피드백을 하나씩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한 분씩. 그리고 2주차 때는 3, 4주 발표. 그러니까 25분을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숙제하신 분들은 자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의 인스타 릴스로 업로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왜 자꾸 릴스로 올리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좀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래 조언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어설퍼도 올리면요. 약간 뭐라면 나도 책임감도 좀 생기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릴스 보면서도 완벽하지 않고 어설퍼도 호감 가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제가 이거 챌린지 중인데 어설퍼도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갈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해시태그 만약에 나이스 6기 달아주면 나이스 6기 분들이 가서서 같이 댓글도 달아주고 응원도 해주고 제가 인스타 아이디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가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릴스로 좀 인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 발표는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혹시 못하신 분들은 여기 추가 발표자 3주차 때 5조 발표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발표할 수 있게끔 1분 동안 그런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주제는 나와 있죠. 1주차는 자기소개, 2주차는 1분 스토리텔링 스피치, 3주차는 간접 경험을 활용한 1분 스피치, 4주차는 나만의 꿀팁 3가지로 전하기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조별 작품 발표가 뭐냐면 제가 5개의 조 5명씩 나눠드렸죠. 그러면 5명씩 제가 비슷한 주제로 좀 엮어드렸어요. 가능한. 그럼 그분들끼리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1분짜리 작품을. 예를 들면 뭐뭐한 방법 5가지 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알려줄 수 있겠죠. 10초씩. 뭐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고. 그런데 가능한 짧게가 좋으니까 1분 이내로. 왜냐하면 쇼츠가 1분이 넘으면 안 올라가요. 유튜브는. 인스타는 90초까지 되죠. 릴스가 이제. 만약에 90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90초짜리로 하시고. 자, 그래서 조별 작품 발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조회수가 나올 거예요. 릴스는 조회수가 바로 뜨니까. 자, 조회수가 되면 어떤 컨텐츠가 잘 됐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청중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감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작품을 만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 미션 개별 쇼폼 작품 만들기와 조별 협업 작품 만들기를 해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팀이 우승하게 되는 챌린지 형식입니다. 그리고 우승하신 분들께는 스피치, 라일의 코칭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하면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 많고요. 하다가 말다가 그래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챌린지 형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담감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시면서 저도 조회수 때문에 좀 마상이라고 하죠. 이거 왜 안 나올까? 근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기보다는 분명히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게 문제일까? 그죠? 모르겠으면 SOS 하세요. 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좀 봐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언해 줍니다. 그죠? 10월 7일 금요일 오전에 발표하는 거 컨셉 정의 자기소개하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물음에 답해 보시고 답을 만드세요. 스피치 일단 원고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1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2번, 당신은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요?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문제 해결 어떻게 해주나요? 문제 해결이 되면 삶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당신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이걸 단으라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소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컨텐츠를 못 찾아서 고민 중이신가요? 엔잡러로 성장의 기회를 얻고 싶으시죠? 자신의 컨텐츠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스 하도록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인트로에서 질문을 해주면 조금 호기심 유도가 되죠. 질문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중간중간에 넣으시면 좋아요. 저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스피치로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특히 짧고 강렬하게 말할 수 있는 쇼폼 스피치로 SNS 세상에 널리 여러분들을 알려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인생이 더 재미있고 의미 있어질 거고요. 가치와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퍼스널 브랜딩 스피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퍼스널 브랜딩 쇼폼 스피치 여행 함께 떠나실까요? 이게 제가 자기소개 만든 거거든요.
자,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아직 릴스로 안 찍었는데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를 짜드린 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조를 이렇게 짰어요. 자, 1조는 명재님, 정수님, 인영님, 지선님, 혜정님. 2조는 세연님, 수지님, 오키님, 혜경님, 연수님. 3조는 을량님, 민정님, 정희님, 은혜님, 에리노님. 4조는 행인님, 영웅님, 지연님, 선우미숙님, 곽진숙님. 5조는 근하님, 명희님, 유미님, 성경님, 재양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컨셉이었냐면 1조는 조금 강사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넣었어요. 자, 2조는요, 약간 감성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을 넣었어요. 3조는요,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을 넣었어요. 많이 외국어라던가 이런 거. 왜냐면 을량님이나 정희님은 영어 컨텐츠고, 은혜님은 중국어고, 에리노님은 여러 가지 외국어 하시죠. 4조는 약간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을 넣었고요. 그죠? 행인님, 한직꽃님, 미숙님 미술 하시고, 그죠? 영웅님 뱀부 테라피 하시고. 자, 5조는 약간 디지털 튜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근하님, 명희님 이렇게 조금 넣어봤어요. 자, 아직 컨텐츠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렇게 조장님들 제가 미리 정해봤습니다. 혹시 조장님들 상황이 좀 어려우시다. 조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조별로 모임을 어떻게 같이 연락처를 공유해서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고 언제 할 것인지 모임을 주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같이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면 조언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분들이 좀 오래 활동하셨고 잘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조장을 정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설명 끝났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세요. 자, 그리고 쇼폼 스피치 만드는데 일단 꿀팁을 드리자면 16대 9로 촬영해 주셔야 돼요. 1대1 아닙니다. 3대4 안 돼요. 16대 9로 꼭 설정을 해주시고 가능한 화질이 좋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스노우나 유라이크 같은 거로 하실 때 셀카 모드로 찍으면 화질이 떨어져요. 제가 업로드를 해봤는데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더라고요. 후면 카메라 쓰세요. 그럴 거면. 만약에 나는 조금 필터를 써야 돼.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후면 카메라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전면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뭔 말인지? 그리고 선생님 저 원고를 못 외우겠어요. 그죠? 원고 못 외우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쇼폼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10초로 끊어서 하셔도 돼요. 잘라서 붙이세요. 갖다가 10초짜리 10초는 외울 수 있잖아. 그죠? 10초 외우고 찍고 10초 외우고 찍고 10초 외우고 찍고 잘라서 붙이면 되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자막은요. 자막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캡컷에 가셔서 자동 캡션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전환이 돼요. 그거 활용하셔서 하시면 편해요. 자막은. 자막이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자, 그거 유의해 주시고 캡션 달고 16대 9하고 화질이 좋을수록 좋다라는 거. 그리고 편집이 조금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편집은 저는 블루로 편집하는 게 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블루는 정말 똥손인 사람도 금방 따라 하거든요. 조금만 알면. 아마 조별로 짰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컷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질문이 없으신 거 있을 텐데. 자, 질문해 주세요. 없어요? 근하님? 네. 조별로 주 1회 모여서 하는 거는 응. 네, 그냥 조원분들하고 서로 이야기 나눠서 맞아요. 유의해요. 네, 왜냐면 조별의 협업 미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줌으로 그럼 만나는 건지. 그렇죠. 그건 그냥 자율이에요. 네, 맞아요. 혹시 오프라인상에서는 다 만나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죠? 네. 그러니까 줌으로 하고 혹시 만약에 같은 동네에 계시면 오프라인 만나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연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몇 분 오셨죠? 23분 오셨네. 그러면 제가 소회의실을 열어드릴 테니까 혹시 조 기억나세요? 조? 잠깐 인사 나누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인 김에. 일단은 조를 제가 한 10분 정도 열어드릴게요. 5분에서 10분? 몇 분 정도 드릴까요? 5분 너무 짧나? 몇 분? 10분 열어드릴게요. 만약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득방 하셔도 되고, 그럼 소회실을 열어드릴 테니까 5개 조, 모르시는 분들, 조 모르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하시고, 일단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오세요. 자, 5개 열어드렸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가 됩니다. 자, 열어드렸으니까
들어가셔서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고 올게요.